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오늘은 뭐 휴일인데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뭐 요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약간 뒤중수하고 우리나라도 그게 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냐면 요새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뭐 자영업자나 뭐 서민, 일반 중산층 서민들도 참 상당히 타격이 커요. 뭐 체육 안 하신 분들도 지금 보면 난방비, 전기세가 진짜 저번 작년보다 한 40%, 30, 최소 한 30%, 40% 정도 올라가지고 이게 좀 타격이 크다더라고요. 그것도 얘기 한번 들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근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게 물론 전쟁이 좀 타격이 큽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 적자가 좀 많이 나는 것도 사실 그런 겁니다. 사실 원자재나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이게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석유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이게 자원들을 이게 수입을 하는데 원자재 이런 값이 많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좀 타격 그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돼 있단 말이야. 그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전쟁이 빨리 안 끝나고 또 동시에 뭡니까 지금 코로나 때 작년하고 재작년 때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시중에 이제 돈을 많이 푼 게 있습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돈을 많이 푼 게 있어 가지고 여러분 다시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오른단 말이야. 지금 그래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제 돈을 자꾸 회수하려고 해 정부가 이제 물가가 좀 오르니까 많이 오르니까 좀 우리나라도 무역 적자가 좀 상당히 많이 났어요.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근데 무역 적자라는 부분은 좀 이것도 좀 약간 이것도 뭐 그냥 단순하고 뭐 이렇게 쉬운 문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문제는 또 그건 어쩔 수 없다더라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해서 아까 말했죠 원자재 값이 많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건 어쩔 수가 없다더라고요. 사실 그 말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1년 넘게 장기전을 끌고 가고 있고 또 동시에 이게 보면 이제 국제사회가 역시 정치적인 계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국제사회 정치적인 계산이 역시 나오거든요. 특히 그런 계산이 고도의 계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냥 고도의 계산입니다. 그냥 단순한 계산이 아니야. 확실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게 맛이 맞습니다. 정치나 국제사회 이런 거 하려면 진짜 고도의 계산이고 멀리 봐야 되고 또 동시에 뭡니까 이렇게 한수 두수 아니가 앞으로 한 1년 2년도 더 미래 한 5년 10 최대 5년 10년까지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만큼 이 계산을 진짜 잘해야 된단 말이야. 역시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 아무튼 여러분 아시피 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 최근에 이제 뭔가 불곰 사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불곰 사업을 하잖아. 지금 그 불곰 사업이 뭐냐면 말 그대로 옛날 구소련이나 러시아 구소련 시절부터나 러시아 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뭔가 소련에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좀 빚어준 게 차관을 해가 러시아나 소련 때 차관을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돈을 빚어준 게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이제 그 돈을 못 갚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무기로 갚자, 러시아 무기로 갚자 해가지고 그게 불곰 사업이 어찌 됐냐? 그게 어찌 됐냐면 그 러시아 무기들을 구입하면서 우리가 뭔가 러시아가 빚을 청산하고 우리가 뭐 채권을 이제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뭡니까? 그러니까 빚을 이제 쉽게 말해서 빚을 무기로 갚는 거지. 그래 불곰 사업 이게 러시아 그런 걸 요구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불곰 사업을 했습니다. 그 불곰 사업은 지금 최대 3차까지 지금 되고 3차까지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불곰 사업이 3차까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문제는 불곰 사업에도 분명히 계산이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뭡니까? 당연히 뭔가 러시아 무기를 구입해가 당연히 이제 무기 쪽에 러시아 우리나라 못 사는 건 사실인데 군사력이나 군대 무기든지 군사력 우리보다 막강하단 말이에요. 러시아 같은 자체가. 그러니까 뭡니까? 러시아의 우수 무기를 받으면서 러시아의 뭔가 장단점, 러시아 무기들 장단점이나 기술을 빼올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빼면서 우리 국방력이 한층 더 강화시켜 우리 국방 기술이나 국방력 한층 강화시키는 그런 우리한테 하나의 어떤 그런 뭔가 유득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불곰 사업. 근데 불곰 사업이 이제 3차까지 되면서 90년대 그 봤거든요. 하고 97년부터 96년, 97년부터 내가 부산에 이제 러시아 장갑차나 러시아 탱크가 들어오는 것도 뉴스에도 봤는데 근데 문제는 이 불곰 사업이 지금 한 3차까지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불곰 사업이 러시아에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단 말이야. 러시아에 엄연한 계산이 깔려 있어.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 아십니까? 뭐냐면 첫 번째 뭐 당연히 아까 말했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의 빚을 이제 탕감하는 거, 채권을 회수하는 거야. 채권을 이제 갚는 거, 차관이나 빚을 갚음으로써 이제 갚는 이런 1차적인 이유도 있지만 2차적인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가 뭡니까 이게
뭡니까 무기 광고를 하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무기 들고 가서 내 무기 한번 평가해 봐라. 무기를 평가해 보고 한번 던지면 더 사라. 이런 것도 있고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뭡니까 이 러시아제 무기 사면 뭡니까 몇 년 한 5년 지나자면 그 부품이 소모가 되잖아. 부품이 소모가 낡고 이러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부품도. 근데 뭡니까 당연히 뭔가 러시아에서 다시 그 부품도 수입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품을 이제 파는 그 러시아 입장에 뭡니까 고도의 계산이 그 부품을 계속 파는 것도 얼마나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도 얼마나 있단 말이야. 부품을 팔면서 뭔가 그러니까 부품을 자꾸 팔면 팔수록 뭡니까 동이 뭡니까 아까 전에 채권도 갚으면서 돈도 벌려는 그런 의도가 어머니 숨겨 있단 말이야. 그런 숨겨 있어요. 맞어요. 지금도 이제 지금 붉은 사업 막 3차까지 했는데 지금 옛날 그 90년대 뭐 지금 폐기된지 모르겠어요. 그때 90년대 장갑차나 뭐 탱크들 제 생각으로는 뭐 거의 다 폐기되고 하는데 그걸 어느 정도 유지하면 그 유지 비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을 자꾸 갈아야 되는데 부품을 러시아한테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또 그 부품에 대해서 가격을 많이 덤핑이나 합니까? 뭐 이런 걸 많이 때리겠지. 사실 상식적으로 맞단 말이야. 그렇게 깔려 있단 말이야. 그 러시아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오면 깔려 있단 말이야. 그런 계산. 그러니까 뭡니까 빚도 갚고 무기를 넘겨주면서 빚도 갚고 동시에 뭔가 자기 무기에 대해서 광고나 홍보도 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부품을 계속 팔게 하면서 뭡니까 부품을 팔면서 자기 국가적으로 이제 실리를 취한다. 뭐 이거 뭐 어리석은 뭐 머리 나쁘고 뭐 못됐다 이래 말할 수 없지. 근데 뭐 국제사회에서 어머니 그 계산이 깔려 있으니까 그게 맞단 말이야. 그게 불공사업도 지금 계속하는데 정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고민이 많다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뉴스에 나왔지만 러시아의 그 채권은 그냥 뭐 무기 외에는 좀 빚을 갚을 길이 없다. 자기 입장에는 돈으로는 좀 갚기 어렵다. 지금 뭐 러시아 지금 재정 상태 좀 안 좋아서 뭐 돈으로는 좀 갚기 어려서 무기로 갚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또 정부 입장에서 뭡니까 러시아 요구를 들어주면 또 동시에 제가 말씀드린 거 부품이란지 그 관리하고 소모 유지하는데 경비가 많이 드니까 또 이제 문제는 또 그걸 거절할 수 없고 또 이걸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끌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공사업 그 아까 덕을 본 거 있어요. 확실히 그 덕을 본 건 어머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확실히 불공사업으로 제가 말하지만 이게 덕을 본 게 어머니 있습니다. 덕을 본 게 있어요. 하지만 불공사업을 확실히 우리나라가 좀 덕을 본 게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확실히 맞습니다. 불공사업을 확실히 우리나라가 덕을 본 게 확실히 좀 있거든요. 그건 확실히 있거든요. 맞아요. 불공사업 확실히 덕을 본 게 있습니다. 확실히 맞아요. 우리나라 덕을 본 게 확실히 있단 말이에요. 그건 맞아요. 무기를 확실히 이렇게 러시아 무기를 확실히 들고 오면서 이게 군사 기술적으로 확실히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건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불공사업 이것도 확실히 지금 뭐 3차까지 진행되고 이제 한 2년 전이가 3차까지 되고 이제 4차까지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 이란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말을 잘못해가 이란하고 지금 우리나라 좀 사이가 껄끄러운 사이가 됐는데 이란이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 보고 사과하는 건 아니라 어떤 계산이 깔리게 우리 보고 좀 언짢게 놓으면서 좀 이란이 이란 대사 우리나라 이란 대사가 우리 대사 외교관들 한 명씩 딱 추방하면서 좀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계산이 하나 깔리게 뭔지 압니까? 그것도 하나게.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 정치적인 아까 내가 말했던 정치 문제에서는 고대의 계산이 깔려있다 이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이란이 지금 핵 개발하다가 경제 제재를 당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돈을 못 받은 게 좀 한 70억 정도 돈을 못 받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란한테 석유라든지 원자재 수입하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이 경제 제재하면서 이제 돈줄을 막아야 되니까 돈 지금 당장 갚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란한테 이제 갚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 국제사회나 미국에서 이란의 경제 제재 가는 하나 측면에서 대금 결제라든지 원자 수출품이나 수입품에 대금 결제를 못하게 함으로써 이란한테 돈줄을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란한테 한 70억 불인가 이게 돈줘야 될 돈이 있더라고. 아직 묶여있는 돈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갚아줘야 되겠지. 근데 지금 당장 못 주니까 이란이 이런 돈을 좀 빨리 받으려고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지금 이란이 핵 개발 그 문제로 해서 국제사회한테 지금 돈줄이 막히면서 지금 돈줄이 막혔다는 겁니다. 지금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돈거래가 안 되고 지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지금 깝깝하단 말이야 이란 입장에서. 근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런 부분 트집 잡아가 아까 말 외교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말 잡아는 그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 돈을 좀 빠른 시간에 돈을 빨리 받아내려는 이런 의도가 있단 말이야. 이란도 그런 부분도 있대요. 페이스북에 떴단 말이야. 맞죠? 이것도 확실히 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정치 세계도 진짜 사람들이 머리 진짜 좋아요. 굴리는 거 진짜 좋습니다. 하긴 정치가 아무나 하단 말이야. 그 정치가 지도층들이
머리 진짜 머리 다 똑똑하고 국가마다 뭐 진짜 엘리트들 맞아 뭐 진짜 유명 대학 다 나온 사람들이 정치하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뭐 그게 진짜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는 거 느끼지 여러분 맞단 말이야. 그 이라크전이나 러시아 전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 뭐냐면 단순하게 뭐 패권 문제, 미국이나 러시아의 그런 패권을 과시하자는 이런 의도도 있지만 뭡니까? 여러분 느끼시지만 뭐겠어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뭐라 보십니까, 여러분도? 패권을 뭐 이렇게 패권을 뭐 보여주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뭡니까? 무기 수출이라든지 이라크 같은 건 석유,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곡물이나 인구 문제.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뭡니까? 그 곡물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고 곡물적인 곡물 수급을 잘할 수 있는 그 우크라이나 점령해 보면 곡물 수급을 잘할 수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한 5천만 정도 인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그 구소련 독립 해체되면서 뭡니까? 지금 미국한테 인구 2차적으로 인구가 안 돼요. 인구가 안 돼. 인구가 2차적으로 지금 미국 인구는 한 3억 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인구가 한 2억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인구가 좀 줄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인구를 우크라이나 인구를 통해서 이제 메꾸려 가는 이런 의도도 있단 말이야. 결국 이 인구도 좀 많아야 되거든 사실 국력이 강하려면 맞단 말이야. 그 인구 문제라든지 또 뭡니까 무기 파는 거 무기 뭐 아니면 무기를 또 전쟁을 통해서 무기를 과시하고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면서 이제 러시아나 미국이 다 제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이기 때문에 무기도 성능도 보여줘서 무기 홍보 판매 이런 거 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런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다 깔려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아시죠? 맞다고. 이라크도 당연히 뭡니까 이제 아까 패권 이라크도 마찬가지 패권. 말 안 듣는 후세인을 한번 조짐으로써 나한테 개기면 안 된다. 너가 나한테 개기면 이래야 된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건 미국의 패권도 이런 것도 있지만 석유 문제 아니면 또 아까 말했죠. 말을 제가 많은데 이라크 깨는 건 그것도 오펙을 깨기 위해서는 석유 수출 기구. 그러니까 미국한테 옛날부터 대항했던 그 석유 수출기 오펙을 깨려고 하는 그 의도도 다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도의 계산이 있어요. 확실히 이 정치 문제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단 말이야. 확실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 밖으로 장기전으로 이끄니까 당연히 뭐 미국이나 서유럽 쪽에서 저희들끼리 이해득실을 좀 따지겠죠. 당연히 뭐 서유럽 쪽에서는 뭐 이 전쟁이 좀 장기적으로 계속하면서 뭐 얻는 이득하고 또 미국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얻는 이득하고 또 뭐 지금 빨리 이런 면에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계산을 하겠죠. 당연히 빨리 끝났을 때 그런 뭐 이득이라든지 장단점 뭐 득과 실 뭐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갔을 때 장단점과 득과 실을 저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할 거단 말이야. 맞아요. 그 계산을 하면서 또 미국과 유럽이 뭡니까 또 한 번씩 이게 갈등을 겪는 것도 있단 말이야. 지금 올림픽 참가 문제나 이런 것도 뭐 제가 알기로 좀 러시아하고 미국이 좀 갈등을 겪는 걸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서유럽하고 미국이 좀 갈등을 겪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정치 세계 고도의 계산 전략과 계산이 확실히 풀어가는 게 맞단 말이야. 이 자체가 맞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문제도 아니다만 맞단 말이야. 그래 정치인들이 진짜 머리 좋고 정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는 거 이게 느껴진단 말이야. 또 정치가 편이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 편이 언제 갈라질지 모른다. 이런 부분에서는 공조를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게 대립하는 이런 것도 많아진단 말이야. 많아지거든요. 맞아요. 지금 또 중국과 대만과의 문제. 또 미국과 중국의 일본 미국이 그 중국을 견제하면서 일본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본도 이 중국과 이해관계에서 자기한테 이제 어떻게 득과 실을 따지냐. 내한테 어떻게 득과 실이 되느냐. 이런 일본도 계산하겠죠. 또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도 지금 중국이 커지니까 옛날에 30년 전에 필리핀에 미군이 있었는데 쫓아냈어요. 그 쫓아냈는데 몇 년 전에 헌법 뜯어 박아가지고 다시 미군이 이제 다시 그쪽에 필리핀 그쪽에 중국에 근접한 쪽에 그 해안 쪽에 딱 그 미군 기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맞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미국을 통해서 뭡니까? 필리핀이 미국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또 동시에 미국 입장에서 뭡니까? 이 중국 근처에 필리핀의 중국 가까운 곳에 미군 기지점에서 자기 입장에 중국을 견제하고 돌발적인 상황에서 미국을 이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뭡니까? 다시 이제 필리핀이 미국을 다시 끌어들이지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국제사회가 사실 고도의 전략이 진짜 가지고 있다는 이 고도의 계산과 전략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실히 느끼거든요. 아무튼 단순한 문제가요. 나도 불곰 사업이나 뭐 이것도 이란과의 문제도 저도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말해서 두수 세수 이런 분명히 계산이 깔려 있단 말이야. 아무튼 뭐 저도 이런 거 보면서 국제사회가 참 진짜 정치하시는 분들이 머리 진짜 골 때리고 외교라든지 진짜 이런
뭐 참모하신 분, 뭐 외교 쪽에 있는 사람들도 진짜 아무튼 머리를 좀 많이 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게 아무나 하는 게요. 진짜 머리 똑똑하지 않으면 못하는 게 확실히 맞아요. 아무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바람은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을 잡고 이제 좀 다시 체육관이나 뭐 우리 자영업자들 사업하신 분들이 좀 다 어느 정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